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클라우드 관련된 일을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현민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한 15분, 20분 정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거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사실 넥스플로어의 중심에 있는데 그 넥스플로어를 개발한 시커라라는 곳에서 시커라 AI라는 제품군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럼 이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오늘 온코어 어널라이저라는 것도 다뤘지만 이러한 유전자 워크플로우를 좀 쉽게 개발하거나 기존의 코드에서 변경 가능한지를 한번 아주 얕은 레벨로 한번 데모를 해봤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라는 단어는 사실 그 글로벌의 컨설팅 펌에서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요.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결국 에이전틱 AI 시스템으로 우리가 점점 더 AI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될 텐데 왼쪽으로 가면 생성형 AI 비서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챗 GPT라든지 내가 엑셀에 대해서 업무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AI를 쓰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 드리는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중간에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감독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덜 감독 없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일 목표가 있고 예를 들면 워크플로우 개발한다. 근데 무슨 워크플로우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단일 목표가 있고 전체 그 과정에서 그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생성형 AI 에이전트고요. 이제 아직은 이런 부분이 나온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에이전틱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의 완전 자율이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 인간의 논리와 추론을 모방하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독이 더 적은 쪽으로 아마도 점점 진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AI가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자율성이 강화되고 더욱더 비즈니스에 영향을 증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연구자분들이 많고 그 비즈니스라 함은 연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사실 워크플로우라고 이제 우리는 유전차 워크플로우, 넥스플로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워크플로우는 어떤 일련의 태스크를 이어서 할 때 그 다단계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생명과학이나 우리가 연구할 때도 그렇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도 이런 변수에 맞춰서 예측할 수 없는 다단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시스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적으로 한다. 사람의 개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파급력이 있냐면, 작년에 1% 정도 미만에서만 이 앞에 설명드린 에이전틱 AI 개념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갔다면 2028년까지 약 3분의 1은 모든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마 오늘 줌도 그렇지만 이런 채팅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챗봇,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에이전틱 AI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가트너에서 또한 2028년까지 올해는 사실 0%입니다. 근데 업무에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많을 거예요. 뭐 HR로 보자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부터 심지어 해고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 마케팅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에도 2028년까지 에이전틱 AI로 15% 정도의 일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가 의사결정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증대되고 있는데요. 생명과학 분야의 이제 사용 사례를 보시면 바이오마커를 찾는 과정, 방금 우리가 온코 애널라이저라는 툴을 통해서 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얻었지만 사실 그거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의료 이미지도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상 정보도 갖고 와야 될 것이고 약물 정보를 기존에 알려진 뭐 문헌 정보를 갖고 와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다 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가 실제로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임상의 트라이얼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약을 이제 우리가 다 하고 나면 실제 약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도 에이전틱 AI가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사용될 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실제로 전 세계 10대 대학사 중에 9곳은 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코라라고 하는 넥스플로우를 처음 개발하기도 했던 그 파운데이션 이제 단체인데요. 회사이기도 하죠. 티니 바이오라는 곳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수의 배경은 지금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는 생성형 AI를 활용을 잘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에 다양한 연구자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니바이오는 뉴욕 기반의 테크바이오 스타트업인데요. 이따가 한번 실제로 여기서 이제 결국 티니바이오를 인수함으로써 저번 시간에 시커라 플랫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커라 AI가 어떻게 플랫폼에 인터그레이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SRA에서 저도 예전에 연구할 때 그 전 세계에 내가 관련된 나에 관련된 연구 주제에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할 때 NCBI SRA에서 데이터셋을 찾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조차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플랫폼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오늘 이제 데모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워크플로우를 쉽게 개발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아주 시작 단계인 건데요. 그걸 위해서 간단히 제가 이제 속한 회사에서의 솔루션 제품군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아마존 Q CLI라고 부르는 툴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엔지니어나 개발자분들은 뭐 VS 코드에서 클라인이라는 오픈소스 생성형 AI 개발자 도구나 아니면 뭐 커서, 윈드서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툴들을 많이 쓰실 텐데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 만든 CLI 기반의 생성형 AI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따가 바로 데모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냥 자연어로 뭔가 입력을 하면 그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배시 커맨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직접 만들었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뭐 API나 리소스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상황에서 클라우드 환경이나 내가 뭐 넥스플로우 개발하거나 이럴 때 디버깅 이슈 같은 거를 많이 겪게 되는 건데요. 그럴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CP 서버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고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마 생성형 AI 모델을 다양하게 쓰실 것 같아요. 오픈 AI의 GPT 모델도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또 알려진 엔트로픽의 클로델 모델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QCLI에서 현재 세 가지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델을 뭐 제일 좋은 모델을 쓰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모델이 좋을수록 성능이 좋을수록 응답 속도도 좀 더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필요한 성능에 맞춰서 모델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컨텍스트 기능은 뭐냐면 오늘은 지금 우리는 넥스플로우를 얘기할 거지만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워크플로우 언어, 스네이크메이크나 WGL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그와 관련된 뭐 문서라든지 컨텍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그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더 되겠죠. 그래서 그런 Enhanced Context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문서라든지 자료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뭐 PDF 파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마크다운 문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지금은 넥스플로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스네이크메이크 작업할 때마다 프로파일로 관리를 해서 그 작업 환경을 이동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데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아까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AI 에이전트가 처음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사고해서 플래닝하고 실행하게 되는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실제로
그 고객을 지원할 때나 아니면 제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 이런 걸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 AWS에 저와 같은 동료분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MCP인데요. 아마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그 회사 내 애플리케이션 중에 지라, 컨플루언스 뭐 이런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든지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 구글의 우리 지메일이나 캘린더 앱 같은 거랑도 이 생성형 AI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붙이면 예를 들면 내가 내 메일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일에서 뭔가 캘린더 그 예약 정보를 뽑아내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일정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초대 알림까지 발송한다거나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결국 이 에이전틱 AI의 무궁한 가능성은 결국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해주고 효율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MCP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 이 MCP는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면 엔트로픽, 아까 앞에 클로드 모델을 만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처음 소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생성형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여러분들은 그냥 GPT를 쓰시지만 그 GPT 모델에다가 나의 데이터라든지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연구 데이터를 붙여줘야지만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MCP 프로토콜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 아마 그 대부분의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MCP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USB-C 어댑터가 MCP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다르긴 한데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슬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메일, 캘린더와 같은 하나하나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 MCP 프로토콜 형태로 개발하게 됐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내 맥북에 내 랩탑에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도 한번 꽂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MCP 클라이언트로 아마존 Q CLI라는 제품을 쓰지만 오픈소스라든지 다양한 회사의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필요한 작업을 자동으로 LLM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발된 앱들이면 다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MCP 서버로 개발된 거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최근에는 뭐 펀메드라든지 뭐 캠블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아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 MCP 서버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LLM에다가 그런 걸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율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이제 동작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걸 저도 제가 했었고 사람이 하는 일이었던 건데 이제 기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전자 워크플로우를 기존에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BWA와 샘틀즈와 뭐 이런 TK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뭐 내용은 배시라는 언어로 작성을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앞에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패스트큐 파일을 트리밍하는 과정이 있고 얼라이먼트 BWA 맴이라는 툴로 얼라이먼트 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제 포맷을 변환하고 소팅하는 과정까지 뭐 이건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아까 온코어 애널라이저 같은 게 뭐 배시 파이프라인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아마존 Q CLI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CLI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MCP 서버 하나가 호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AWS 헬스 오믹스라는 MCP를 제가 붙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툴이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MCP 서버라면 연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QCL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디렉토리의 모든 코드를 검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배시 파일 하나만 있지만 파이썬으로 막 쪼개진 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GPT 안 쓰시는 분들 없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넥스플로어, 워크플로어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면 LLM이 그 추론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드는 먼저 디렉토리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사람이랑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고 과정이 비슷해요. 그래서 디렉토리 내용을 살펴보고 이 툴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은. 그래서 fs read라는 펑션이 현재 내 로컬에 있는 파일들을 다 폴더 구조로 검사하고 파일을 발견해서 이제 파일을 읽는 과정. 자, 그러면 이제 배시 스크립트를 넥스플로어로 변환하겠다. 근데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줬는데 LLM의 캐파빌리티죠. 이 스크립트를 보더니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BWL을 사용해서 패스트 파일을 참조 개념을 매핑해서 결과를 저장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해석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의 사용 사례 진짜 다양할 것 같고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요. 넥스플로어 워크플로우로 변환하겠다는 거를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wa mapping.nf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넥스플로어라는 게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일단 작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도 작성을 해줍니다. 심지어. 그리고 리드미도 작성을 해요. 왜 우리가 내가 만든 거지만 우리 연구자 동료들이나 다른 데 배포를 하려면 리드미를 보통 쓰니까 그런 것도 제가 뭐 특별히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LLM이 자기 멋대로 이제 하는 거죠. 표현하자면. 이런 거 얼마든지 컨텍스트 내 프롬프트로 유도하면 되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테스트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요. 다시 말해서 넥스플로우 커맨드 라인을 몰랐는데 이 테스트 언더바 워크플로우.sh 파일을 만들어서 이 안에 넥스플로우를 어떻게 실행하는지까지 이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또 에이전트한테 시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만들고 있죠. 결국에 테스트 실행까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가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면 또 그걸 문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행을 함으로써 만약에 중간에 테스트를 하다가 에러 나면 그 원인 분석도 알아서 하고 실행까지 하게끔 성공을 했습니다. 프로덕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거는 그냥 코드를 바꾸는 거에 거쳤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온코 애널라이저 같은 워크플로우를 클라우드라든지 내 대규모 서버에 뿌려서 엄청나게 많은 샘플을 처리하는 거다라고 하면 실행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물론 이것도 다 지침으로 줘야겠죠. 도커나 펀다 이런 걸로. 그래서 대부 개발이랑 프로덕션이랑 잘 구분해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직은 여전히 필요한데 제가 아무리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한다 해도 넥스플로우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코드가 제대로 어느 정도 작성됐는지 변환되고 있는지 LLM이 일은 잘 하는지 이거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티니바이오라는 데를 인수하면서 넥스플로우를 만든 시코라에서는 이 AI라는 플랫폼을 베타 버전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는데 흥미롭다고 하긴 그렇고 방금 다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를 구축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는 빌더라고 표현하는데 개발자나 엔지니어로서 앞에 모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린 돈 주고 쉽게 쓰는 거 필요해. 그럼 이제 시커라 AI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Write me on RNA 파이프라인. 이렇게 하면 LLM 내부적으로는 어떤 LLM을 쓰겠죠. GPT라든지 클로드 모델이라든지 뭐 딥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RNA식 파이프라인 만든 걸 도와주겠다. 그리고 좀 더 베스트 프레딕스나 컴포넌트를 찾아보겠다. 검색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AI 에이전트에 내가 마치 뭐 마법을 부여하듯이 검색 기능도 넣어줘야 되고 엑스플로어에 대해서 유능한 툴도 넣어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꾸미기 나름. 그래서 명령어까지 만들고 컴피그 파일 만들고 아무래도 아마도 시커라는 넥스플로어에 좀 최적화된 어떤 컨텍스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툴들을 잘 깔았을 거예요.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 SRA에서 CD4 샘플을 찾아달라, 환자 샘플을 렁테스트에서 RNA 실험이, scRNA 실험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번에 이제 내장된 거는 NCBI SRA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MCP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연결함으로써 SRA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된 결과로부터 지금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싱글셀 RNA-seq과 조건에 맞게 검색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순차적인 단계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CD4 T셀 싱글셀에 대한 런캔서 스터디로부터 이런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생산량과. 이게 뭐 앞에 걸 보셔서 알겠지만 대단한 건 아니고 LLM과 내가 필요로 하는 MCP 서버들을 다 꽂아 넣어서 실행만 하시면 돼요. 프로덕션까지 할 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POC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 사내나 외부의 솔루션을 만드실 때는 성능이나 확장성이나 보안이나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의 미래를 하나의 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반응형이고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돈 주고 사는 솔루션이었다면 이제 에이전틱 AI가 되면서 선제적으로 AI가 먼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앞서서 이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이제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그냥 사스라는 솔루션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일일이 구매하고 썼다면 그게 아니라 AI한테 맡겨가지고 아예 헬프데스크 티켓 처리를 전 자동화를 하는 거죠. AI 에이전트 시스템. 사람 개입 없이. 그래서 서비스 레벨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